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JP모건 전략가 기관 투자자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존재시키고 싶은데 존재시키기가 어렵다가 맞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블룸버그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 JP모건 전략 책임자는 암호화폐를 기관 포트폴리오에 맞추기는 너무나 어렵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높고 수익이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어쨌든 암호화폐는 매우 어려운 시스템이죠. 그리고 그 철학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비트코인의 본질을 이해하고 비트코인이 왜 인류에게 다가왔는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직접 트레이드를 해보지 않았다면, 트레이드를 했더라도 마이너스 90% 정도의 경험이 없다면 암호화폐를 보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렵고 힘든 학문이죠. 또한 그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의 한 형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트코인 상승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아마도 그들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도 기관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지금 기억해야 할 핵심은 어쨌든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에 따라서 모든 위험 자산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어쨌든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더 이상 실물의 금이 인플레이션의 해지로 생각을 하는가? 실물의 금을 아직도 들고 있다면 당신은 바보다 라는 제가 데이터를 이야기 드렸고, 어쨌든 주식과 암호화폐는 이제 차별성을 가지고 디커플링이 돼서 손을 잡고 쎄쎄쎄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트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 시기는 어쨌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내년 초가 그 시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어쨌든 시장의 돈은 흐릅니다. 어떤 형태로든 경기가 좋지 않든 불황이 오든 자산군에 투자했던 돈들은 어떻게든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주식과 부동산, 특히 부동산, 이제 전 세계적 하락을 맛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투자를 해서 번 돈들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투자를 해서 돈의 맛을 본 돈들은 결국 새로운 투자처를 찾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다시 한번 붕어빵 하나를 들고 커피 한 잔 들고 약간 춥지만 공원 벤치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 생각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골드만삭스, 블랙록, JP모건, 수많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쏟아냈던 그들의 데이터, 비트코인을 다시 봐야겠구나, 긍정적인 그들의 소식들. 자,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브로드캐스팅을 등에 업고도 암호화폐는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암호화폐를 약간 벤 때리려는 그들의 말들, 항상 시장은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간다. 그 대중의 생각을 지배하려는 그들의 뉴스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자, 새해 2023년에 XRP 리플을 구매해야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3가지만 있을까요? 어쨌든 이 3가지 이유는 차트적 분석, 기술적 분석에 의한 3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냥 차트만 봐보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호재 뉴스는 다 제껴버리고 차트만 봐보자. 자, 그러면 호재 뉴스가 차트에 인바운드를 할 건지 차트가 호재를 담을 건지, 어쨌든 수많은 호재, 그리고 역사적 반복, 그리고 대중의 심리 차트, 그리고 인간 지표가 모두 모아서 그려지는 게 현실적 차트죠. 그 그려지는 차트가 2023년에는 어떻게 변할 건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2013년에 6만 % 상승을 했던 차트와 지금 거의 동일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2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를 갖고 있는 코인은 XRP, 역설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악재를 품고 있는 코인도 역시 XRP. 하지만 XRP에게 다가오는 악재는 XRP뿐만 아니죠.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어쩌면 초토화시켜버릴 악재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매를 먼저 맞고 있고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코인을 대표해서 지금 SEC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XRP를 씹는 코인 투자자가 있다면 그분은 약간 반성을 해야 되겠죠. XRP의 승리는 전체 암호화폐의 승리, XRP의 패배는 곧 전체 암호화폐를 초토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이벤트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복불복 게임을 하고 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장애물을 넘고 고통과 고난을 견디고 XRP를 가지고 벌장 봐보자 하는 마인드로 지금 여러분들은 서 계신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펼쳐지든 제가 2번 이야기 드렸지만 XRP는 패배를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승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XRP 가격은 하락 추세선과 0.31달러 지원 사이에 갇혀있다. 어쨌든 0.316달러를 벗어내야 된다. 이 범위의 돌파구는 관심 있는 거래자들에게 진입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뚫려야 거래들이 돈을 쏜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죠. 결국 이 돌파구를 돌파하면 강한 반등이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던 일단 0.55달러를 진입해야 된다, 그놈을 뚫어야 된다. 0.55달러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들, 피보나치 되돌림 0.786짜리가 0.55달러다. 지금 2번 트라이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 한 번 더 터치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뚫게 되면 제가 원화 기준 1600원까지 갈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석 보고서에서도 0.55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어쨌든 잠재적 초기 목표는 0.55달러다. 0.55달러를 뚫게 되면 여기서는 1달러까지 갈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0.55달러를 뚫게 되면 기술적 반등 1.3달러 지점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예측이 맞을까요? 어쨌든 0.55달러를 뚫어야 된다. 뚫어뻥을 가지고 뚫을 건지, 드릴을 가지고 뚫을 건지, 아니면 똥침을 놓을 건지, 어쨌든 저 저항선을 넘어서야 된다. 자, 0.316 수준은 강력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0.316달러를 테스트했고, 이는 그 구간에서 강력한 구매 활동이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즉 0.316달러는 현재 리플의 신저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원화 기준 415원 정도, 420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 강도 지수는 0.316달러를 터치하게 되면 가장 강력한 반등 압력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은 0.34달러에서 거래를 되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0.55달러를 뚫어뻥으로 뚫어버려야 그 모든 장애물들을 그냥 다 깨버리고 1.3달러까지 투자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XRP 리플을 지금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차트적 분석에 의한 3가지 이유, 상당히 과학적이지만 어쨌든 차트는 차트일 뿐 100% 믿지는 말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심리지표, 인간지표, 전체적인 암호화폐의 분위기는 XRP가 모든 암호화폐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점점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새해에 XRP를 구매할 건지 아니면 지금 매수를 할 건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의 선택은 잘 아시겠지만 리플 사지 마세요 입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 소송은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2023년 예측 그리고 주요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로 보고 싶진 않지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들은 SEC와 리플은 반대 및 답변을 포함해서 약식 판결에 의한 동의를 했고, 전문가 증언을 배제하라는 동의안도 제출이 됐고, 토레스 판사는 12월 19일 약식 판결을 동의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 녹취록 분쟁에 대한 판결을 또 내렸고, 이런 일련의 데이터들은 어쨌든 소소한 승리, 소확승, 소소하지만 확실한 리플의 승리. 자, 그러면 2023년 일정에 대한 기대치는 어떻게 될까?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토레스 판사는 전문가 발의 그리고 약식 판결 발의, 하나의 큰 서면 판결로 판결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2023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소송 이야기는 제가 주구장창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고,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징글징글하다는 댓글들이 쌓일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